대한민국에서 꺼드럭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왜 나대냐 막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. 같은 행동을 해도 유독 더 억울하거나 적이 많아지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아요.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미묘한 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뭐 별 문제 없는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자칫 그 뉘앙스나 디테일에 따라서 그냥 자기 자랑, 요즘에 꺼드럭댄다라고 하죠, 이거를.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, 이런 말들을 조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말에서 얻는 그런 만족감이나 뭐 이미지 대비 대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. 뭐 시기, 질투, 사람들이 벼르죠.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면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벼르게 되기도 하고 건방져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놓고 하진 않아도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말, 그런 뉘앙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말투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가령 이제 어떤 사람에게 뭐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?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질문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돼요. 근데 꼭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주변에 힘든 이웃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외면한 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행위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. 그냥 앞에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걸 뭐 대놓고 자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자랑이랑 결이 같은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나의 가치관, 내가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자랑의 뉘앙스가 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런 말투는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잖아요. 뭐, 난 요즘 운동하고 있어 하면 될 것을, 난 요즘 운동하고 있어, 자기 관리 안 하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.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. 진짜 TV나 이런 살면서 보면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가치관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굳이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정의하는 이런 말을 꼬리표로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의도는 알겠어요.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게 했는지 알겠는지, 왜 내 가치관,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부심이 있거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는 건 맞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말투는 이제 부작용이 큽니다. 그리고 대부분 겉으로 보면 좋은 말이 많아요. 아까 그 어려운 사람이든 운동이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정당한 가치관 표현이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뇌피셜이지만 사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거나 그럴 때 그것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이제 SNS로 치면 좋아요, 뭐 공유 버튼 이런 기능이 좀 아닐까 싶은 거죠. 하지만 저는 살면서 느꼈던 게 이제 모든 말은, 우리가 행하는 모든 대화나 말은 의도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요. 대부분은 방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런 타인을 정의하려는 말은 애초에 타인의 공감이나 호감을 얻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. 뭐야,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? 돌려고 하는 건가? 애초에 이렇게 감정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도나 뭐 깊은 뜻 아니면 이게 옳고 그른지 자체를 이제 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. 오히려 거만해 보일 때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냥 답 담백하게 하거나 메인 주제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. 뭐 가령 아까 운동 얘기를 하면 그냥 운동하고 있어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, 더 담백하게 이렇게 뒤에 그냥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가치관을 되게 우회적으로. 운동하고 있어. 아니,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좀 몸이 굳는 것 같더라고.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이 굳는다. 이걸 통해 가지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이런 시원함이나 이런 건 없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이 시원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시원함을 얻자고 굳이 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
우리가 질문이나 대화를 할 때는 굳이 이제 상대방을 정의하거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정의하거나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. 아무리 그게 내 가치관이 옳고 정당하더라도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묻지도 않은 내용과 제한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소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합격, 재산, 연봉, 약간 이런 성공 스토리 같은 것들이죠. 사실 대단한 것들이에요. 개인 입장에서 보면 멋진 트로피와도 같고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참고 견디면서 그것들을 이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랑의 뉘앙스를 넣지 않아도 뭐 기쁨을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일상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로 이사했는데 뭐 여기가 좋네 안 좋네, 아니면 이번에 연봉 협상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게 됐는데, 아니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, 아니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내 아내가, 내 남편이, 내 아들이, 내 딸이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는 이런 말들이 시기, 질투, 이런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어요. 물론 또 다른 상대는 시기 질투 없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정말 이 명분이 없다면, 아니면 수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뭐야 자랑하는 거야, 뭐야 뭐 돌려서 자랑하는 거야,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가령 물어봤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리미트 없이 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. 가령 어디 살아?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뭐 어느 쪽에 살아?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. 나는 뭐 강남 무슨 동에 살아. 거기에 무슨 아파트 알지? 거기에.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. 그리고 무슨 일을 하세요?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은 그냥 뭐 마케팅 쪽에서 근무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저는 삼성전자 마케팅에서 근무해요. 원래 다른 데서 한 10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와서 여기로 왔어요. 이렇게까지는 쭉 갈 필요가 없거든요. 이건 너무 그냥 A부터 Z까지 리미트 없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.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, 다시 말하지만 자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. 나를 표현하는 말을 할 때는 약간 양파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요. 이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를 좀 이렇게 좀 눈으로 보면서, 소위 띵 본다 그러죠. 이게 눈치를 보면서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까면서 보여줘야지. 냅다 다 공개하면 내가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더러 내 말에 대해서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상황을 벌려놓을 수 있다. 좀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와 너무 답답해, 뭐 그렇게까지 하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그냥 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.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얻을 게 없어요, 사실. 그렇게 A부터 Z까지 얘기하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고 막 한다고 해서 나한테는 그게 진짜 고민이라 한들,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,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. 내 배경. 소위 백이라고 하죠. 최근에 이제 TV에서 어떤 배우가 뭐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, 뭐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역풍을 맞고 있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. 이번 거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좀 특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, 이렇게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되게 큰 상대로 하여금 박탈감을 줄 수 있거든요, 상대방에게. 그리고 비호감의 소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죠. 뭐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. 하지만 이제 배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듯이, 배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것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,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.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배경을 말할 때 실질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이런 배경이 있다, 이런 집안이다,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보는 혜택은 거의 똑같거든요.
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배우처럼 무슨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뭐 배경을 얘기한다 해서 뭐 나아질 게 없어요. 내가 뭐 연예인이 아닌 이상. 말을 한다 해서 내가 배경이 사라지지 않잖아요. 근데 말을 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내 노력이 폄하되거나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그냥 박탈감만 어유 쟤는 금수저니까 빽이 있으니까 아유 저렇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됐네 저런 그냥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물론 억울할 수 있어요. 내가 그냥 나 이렇게 컸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. 근데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옳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꼭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배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뭐 배우자, 연인, 배우자 연인을 뭐 잘 만났네 이렇게 해줬네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을 한다면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뭐 산업이 잘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기준 날짜에 오늘 이제 블라인드에서 되게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. 이제 SK 하이닉스 직원분이 이제 올린 글이었는데 아니 그냥 이제 회사랑 직원들끼리 얘기해서 성과급 조용히 받고 끝내면 되지. 왜 다른 직원들 막 우리 성과급 6억 받네. 뭐 나 이제 이번에 집 사야지네. 뭐 차 사야지네. 막 이런 식으로 왜 꺼드럭댔냐. 그래가지고 왜 이 우리의 성과급 받는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하냐 이런 글이었어요.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꺼드럭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왜 나대냐 막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. 물론 이제 표현이 되게 웃겼어요. 이걸 들으면서. 근데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죠. 왜냐면 사회에서 저는 제일 베스트는 그 어떤 TV에서 연예인분들 그 얘기했잖아요.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많이 벌고 싶다고. 그렇게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겠습니까? 분명히 이제 하이닉스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했죠. 그리고 경영진들도 이렇게 좀 전망을 잘 보면서 그리고 잘 버텼고 회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하이닉스 실적을 순수 하이닉스 임직원이 기업이 이뤄냈다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잖아요. 뭐 반도체 사이클이든 AI 덕이든 그런 바람이 분 것도 사실이니까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임직원들이 제일 베스트인 방법은 그냥 조용하고 매스컴을 좀 타더라도 이렇게 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게 뭐 정부나 매스컴 잘못도 분명히 있죠. 기여를 했죠, 일부.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주목을 하도록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임직원들이 그냥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쓱 챙겨가는 것이 더 이제 안전하고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굳이 이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이런 걸 더 키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. 이제 오늘의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 맞는 말이다, 틀린 말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아까 제목 말 그대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,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문제 없다라고 하고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뭐 불법을 저지르는 말도 아니고 대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정당성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말을 했을 때 수지타산, 말한 거 대비 이익 대비 후폭풍이 너무 크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.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또는 독이 될 확률이 높다면 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랑거리는 굳이 자랑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요.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내 연봉은 그대로고 자랑하지 않아도 내 배경도 그대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내 가치관을 막 자랑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도 내 행동이 바르다면요.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봐줄 것이고 내 가치관을 그렇게 해서 무슨 이렇게 말에 뼈가 있는 듯이 넣어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막 반성하거나 바뀌지 않아요. 절대. 그리고 저는 말이라는 것은 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냥 불필요한 말 안 하고 조심하는 게 100배, 1000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사회에서 적을 두지 않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좀 자칫 자랑이나 비난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내 가치관을 말하면서 타인을 정의하거나 이제 비하하는 말을 한다. 뭐 나는 운동을 해.
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게을러 보이더라고. 이런 식으로 뒤에 꼬리를 꼭 붙이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, 두 번째는요.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얘기들을 아무리 우애를 한다고 해도, 내 고민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굳이 이야기를 하거나, 물어봐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리미트 없이 A부터 Z까지 쫙 그냥 다 풀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던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배경에 대해서, 아니면 내 그냥 운의 영역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던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의 영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깨달음맨입니다.